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든 무조건 착하게 굴지 마라라는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착한 성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착하게 행동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오히려 나 자신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면서 남들에게도 존중받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너무 착해서 손해 본 적 있다거나 착한 척하다가 마음 상한 적 있다라는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잖아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렇게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요.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죠. 착하다는 건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성품이니까요. 그래서 착한 성격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갈등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풀어가는 능력이 있죠.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쉽고요. 이런 성격 덕분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착한 성격이 무조건 착하다는 식으로만 계속 이어질 때예요. 즉, 내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고 내가 불편해도 참으며 남이 원하는 대로만 맞춰주려고 할 때 부작용이 생기죠. 그럴 때 오히려 내 마음은 점점 지치고 상대방은 그런 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느 어르신은 가족 모임에서 늘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며 자기가 원하는 말이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결과 가족들은 그분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필요할 때마다 부탁만 하거나 심지어 불평까지 하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지나친 친절이 반복되면 상대방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라는 기대가 쌓이게 돼요. 이건 심리학에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도 불리는 현상인데요. 본인은 착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그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요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친구나 이웃 사이에서도 늘 내만 하다가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받지 못하거나 서운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성격 때문에 항상 남을 먼저 챙기고 과도한 업무까지 떠맡다가 정작 본인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착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버리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착한 피해가 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항상 베풀고 희생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는커녕 요구만 커져서 마음 상한 분들도 많으세요. 또 이웃이나 친척, 심지어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꾸 도움만 주다가 내 시간이 없고 정작 내 문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그렇다고 착하지 말라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착하다는 이유로 내 마음과 건강을 희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일을 줄이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함과 자기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후 파트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고 존중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착함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걱정 말고 함께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존중이란 말은 쉽게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존중이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존중받을 때 비로소 자신을 귀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경계란 쉽게 말해서 이건 나의 영역이고 이건 내 마음의 선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까지는 허용하지만 어디부터는 절대 넘기지 말아 달라는 선을 정하는 거죠. 왜 경계가 필요할까요? 경계가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쉽게 이용하거나 내 감정을 무시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내가 존중받는 느낌도 생기고 상대방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요. 그럼 존중과 경계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에게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관계에서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반면 경계가 너무 약하거나 없으면 사람들은 그걸 내 마음이 약하다거나 마음이 열려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존중받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위협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자극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기죠. 만약 내가 경계 없이 남에게 무조건 착하게만 행동하면 내 뇌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해서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착한 척하지만 마음은 지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착한 행동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착한 마음 때문에 마음 아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평소 가족과 이웃들에게 너무 착해서 자기 일이 있어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부탁도 잘 들어줬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그분의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요청만 많아지다 보니 그분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이웃이 지나치게 큰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다가 몸까지 아프게 됐다고 해요. 이분은 나는 착해서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마음은 깊은 상처와 피로감을 느꼈죠. 결국 상담을 통해 그분은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아니면 솔직하게 거절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죠. 처음엔 불편하고 죄책감도 있었지만 조금씩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어떤 분은 친구 관계에서 늘 내 말이 맞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숨겼는데요. 그 친구들은 그걸 이분은 자기 주장도 없고 늘 따라주니까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음속으로는 늘 답답하고 언젠가 한 번은 내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고 그분은 내가 너무 착해서 오히려 외로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사람 관계에서 존중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경계를 지키고 솔직하게 내 생각을 표현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나를 진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계와 존중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감정을 자주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편한가? 불편한가? 를 솔직히 느껴보는 거죠. 둘째, 불편한 상황이나 부탁이 있을 때는 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조금씩 키우세요. 거절이 꼭 무례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아주 건강한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셋째, 내 경계를 지킬 때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잊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느껴서 어렵지만 너의 입장도 이해해라고 표현하면 오해 없이 서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경계와 존중의 균형을 맞추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의 균형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 연습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다 귀하게 여겨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하기만 하면 그 착함이 약점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착함과 단호함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잘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비밀과 함께 시니어 분들이 꼭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구체 행동법을 소개할게요.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기 감정 솔직히 표현하기.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숨기려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한 감정 표현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참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해보세요. 내 마음이 이래요라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감정을 표현할 때 나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하면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듣기 쉽거든요. 감정을 숨기면 속이 답답하고 몸도 아플 수 있어요. 반면 솔직히 표현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 아니요라는 말 참 어렵죠?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니요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자꾸 집 청소를 부탁할 때 이번 주는 몸이 안 좋아서 못해요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거나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거절할 때는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 상대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작은 용기를 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며 건강도 좋아진답니다. 셋째, 필요할 때는 거리 두기 실천하기.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자꾸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부탁이 계속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잠깐 만나지 않거나 연락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거리 두기는 냉정하게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리 두기를 하면 내 감정이 안정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팁 하나. 거리 두기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유를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해서 잠시 쉬고 싶어요처럼요. 이렇게 하면 오해를 줄이고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도움 요청과 거절의 균형 잡기. 우리 대부분은 도움을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많이 서툰 편이에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 요청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적절히 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 균형을 잘 맞추면 서로 부담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도움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장보기만 좀 도와주세요처럼 부탁하면 상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에게도 존중을 요구하기.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내가 아무리 존중해도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늦게 오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은 나를 불편하게 해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팁. 존중을 요구할 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감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갈등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 5가지 행동법을 차근차근 실천하면 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줄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긴 어렵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착한 모습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착함이 건강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실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많이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참거나 숨기면서 상대방 눈치만 보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계속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다 보면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불안감이나 우울함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 위험도 높아지죠. 반면에 착함과 강함이 잘 어우러진 삶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주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강한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통해 자기 존중감이 회복되고 그 결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은 평소 너무 착해서 가족이나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가 만성 피로와 소화 장애를 겪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필요한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서 스트레스가 크게 줄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친구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니 우울증 증세가 완화되고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도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세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노년이 되면 특히 이런 건강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은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을 높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착함이라는 좋은 마음과 함께 내 마음과 몸을 지키는 강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를 이용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그럴 때 먼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도 존중해 주나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나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신호가 돼요. 반대로 계속 나에게만 요구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내가 싫어도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마음과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어야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꼭 다정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하고 서로 경계가 분명한 관계가 더 건강할 때가 많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과의 교류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내 약점도 존중해주고 나 역시 그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죠.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삶에 큰 행복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나쁜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자기 존중이죠. 예를 들어 한 60대 어르신은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가 계속 자신의 부탁만 하면서
정작 자신은 힘들 때 도움을 받지 못해 마음이 상했어요. 결국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솔직하고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착한 성격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착하다는 건 분명 좋은 점이 많지만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오히려 내 마음과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해가 되셨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착함과 단호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